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서부지법 난동자들이요. 무더기 구속됐죠? 네, 좀 전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난 1월 18일하고 이제 19일에 걸쳐서 발생했었던 서울 서부지법의 이제 폭동 사건, 이 관련자들 63명을 오늘 검찰이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서울 서부지검 같은 경우는 이미 전담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뭐 한 100여 명 정도가 예. 연루된 걸로 알려졌고 경찰도 계속 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62명을 구속 기소를 했고요. 1명은 불구속 기소입니다. 추가로 구속된 8명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예. 있기 때문에 서부지법 폭동 사건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기소가 이루어지는 그 재판의 규모가 계속 좀 커질 걸로 좀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 뭐 어쩌고 했는데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않았죠? 결국 이제 뭐 이 자기들이 난동을 부린,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킨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됐는데 뭐 그것도 결국 이제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재발이 저려서 그렇지 서울중앙지법으로 간다고 해서 결과 절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사실 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윤석열 피청구인 쪽에서 했었던 일종의 여론전의 이제 여파다 이렇게도 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난 이제 체포영장 그 한창 논란이 될 때도 그때도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 쪽에서는 체포영장을 왜 서부지법에서 발급을 그렇습니다. 받느냐,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 체포 적부심 같은 경우도 서울지법에서 판단을 받았었는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서부지법은 마치 믿을 수 없는 법원이고 중앙지법은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법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착각하는 것인지 착각하는 척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무더기로 구속되고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또 무슨 폭동 인터넷상에서는요. 그렇습니다. 뭐 헌재 폭동 모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정말 네, 지금 이제 유튜브하고 연계돼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의 이제 내전 상태다라고 표현 드려도 될 예. 정도로 갈갈이 찢겨서 특히 이제 그 내란에 대한 옹호자들 중심으로 좀 분위기가 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 서부지법 폭동이 진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뭐 반성하거나 그걸 경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려는 시도를 하다가 예. 지금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법재판소 건물의 도면을 공유하고 사전 답사를 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한복을 입고 관광객인 척하자라면서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공유하는 그런 공모하는 움직임까지 포착이 됐는데 예. 오늘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한복 입고 관광객인 척하면 헌재에 진입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 관련된 신고를 접수하고 그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트위터라고 불렸던 지금 네. 이제 X인데 X에 어제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이 헌재 방향으로 못 지나가게 막고 있으니까 예. 한복집에 간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약을 했다. 그래서 한복을 입고 관광객처럼 보이면 경찰이 터치를 안 한다. 나는 관광객 컨셉이다. 이런 글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헌재 주변에 경찰 뭐 차벽이 세워지고 경찰들이 이제 경계 근무를 서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집회나 시위를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려고 하는 윤석열 피청구인 이제 지지자들이 좀 자기들의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혹은 어떤 움직임을, 그러니까 폭동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데 경찰이 막아서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구체적인 일종의 이제 행동 지침, 뭐 행동 팁 이런 거를 지금 공유하고 나선 건데요. 뭐 그 일대가 뭐 경복궁도 있고 창덕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올 때 한복 체험을 하려고 예. 그 한복으로 갈아입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거에 착안을 해서 자기가 마치 뭐 일본인 관광객이나 중국인 관광객인 것처럼 가장해서 한복을 입고 주변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뭔가 좀 예. 빈틈을 노려보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헌재 인근에 위치해 있는 한복 대여점의 상호명이 적혀 있는 지도 그리고 본인이 예약한 예약 인증 사진도 거기 함께 올렸습니다. 헌재 정문에서 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한복 대여점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좀 가까운 데에서 비슷한 움직임들이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고요. 조스 내용을 좀 확인하고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를 이제 검토 중이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잠깐 헬마 소개하셨지만 62명이 구속되고 인생을 망치고 있는데 네.
그걸 보면서도 이런 행위를 하는 건 정말 어쩔 수가 없군요. 또 역시 엄벌에 처할 수밖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주말마다 윤석열 지지자들이 모이는 이제 대규모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고 그 집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비상계엄과 뭐 내란의 어떤 불법성, 뭐 반헌법성을 이제 부정하는 발언들을 계속하면서 예. 그게 또 이제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재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정당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일들을 지금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뭐 예. 좀 전에는 저희가 이제 X 같은 익명의 SNS 공간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가 이제 DC 인사이드입니다.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접속자가 가장 많은 공간인데 여기서 최근에 좀 문제가 되는 게시판들이 계속 좀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갤러리라고 하는 이제 게시판 공간에서 서부지법 폭동에 개입한 정황이나 혹은 그걸 이제 옹호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 정치 갤러리 뭐 예. 줄여서 이제 미정겔이라고 자기들끼리 부르거든요. 예. 이 미정겔에서도 헌재를 대상으로 한 폭동을 모의하는 정황이 담긴 게시물이 다수가 올라왔습니다. 네. 어제 뭐 우리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다뤘었고 오늘도 여러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데 미정겔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헌재 주변을 탐색하고 왔다라든지 예. 헌재는 주변 담벼락도 낮고 마음만 먹으면 넘어가기 쉬울 것 같다. 이게 이제 마치 지난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전에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가 되던 글들을 보는 것 같은 거의 유사한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런 글들을 올리면서 자기가 탐방했던 헌재 곳곳에 이제 사진들을 함께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국민의힘 갤러리 같은 이제 대표적인 윤석열 지지 게시판에서 비슷한 사진들이 공유가 됐었는데 양상이 좀 비슷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한 작성자 같은 경우는 지하 1층부터 5층까지의 헌재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평면도를 공유를 했습니다. 이건 범죄 같은데요, 명백한. 네, 이게 예. 일종의 이제 범죄 모의로 볼 수 있는 예. 정황이죠. 지난번에 이제 서부지법 폭동 때도 그 폭도들이 법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어디 뭐가 있는지 알았느냐. 네, 어디 이건 주요 있는지를 알고 수사 대상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7층에 판사들의 개인 방까지 이제 쳐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비슷한 일을 벌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사다리라든지 야구 방망이라든지 헬멧이라든지 이런 폭동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장비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글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이제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일종의 이제 암호를 정해서 예. 그 암호로 소통을 하면 경찰이 나를 수사하거나 처벌할 수 없을 거야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예.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예가 소위 초코 퍼지 입고일이라는 예. 이런 이제 그 암호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2013년에 개봉했었던 그 미국 영화 중에 더 퍼지라는 영화가 있는데 예. 퍼지라는 영단어 자체는 이제 숙청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퍼지데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하루를 무슨 짓이든지 해도 되는 날로 정한 가상의 상황을 예.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이제 면책이 되는 날, 그게 이제 퍼지데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미정겔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착안을 해가지고 초코퍼지라는 아이스크림의 명칭을 잡고 이제 거론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오는 13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고지한 마지막 변론기일이 13일이거든요. 그날을 초코퍼지 입고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퍼지데이처럼 난동을 부리는 날을 13일로 지칭하고 예. 자기들끼리 이제 암호로 소통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글들을 서로 올려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떤 이성적인 항의라기보다는 어떤 폭력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다시 한번 뭐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뭐 자기들끼리 암호를 정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범죄성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것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인생을 좀 아낀다면 이런 암호 같은 장난으로 지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는 이 헌재 폭동 관련 게시글 20건에 대해서 이미 특정을 했고 내사에 착수를 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에서 15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5건을 이미 확인을 해서 협박 등의 혐의로 내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평면도 진위 여부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것도 문제성이 확인된다면 댓글 게시자가 체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말 젊은이들이 이런 젊은이들 같은데요. 지금 뭐 신원이 드러나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그 예전하고 조금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 그렇습니까? DC 예. 인사이드 같은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자 연령층이 굉장히 다변화가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20, 30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을 지지하는 쪽에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고령화도 상당히 진행돼 있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좀 양상이 좀 다르다. 그래서 경찰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주목을 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방향으로 결심을 하고 이렇게 행위를 하면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처벌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어떤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차단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헌재가요. 연기했던 마은혁 권한쟁의 변론 금방 끝냈습니다. 50분이요? 네,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지금 이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보류를 했었는데 이것과 관련한 국회와의 권한쟁의 사건이 오늘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추가 기일이 지정이 돼가지고 변론 재개가 된 날이었는데 50분 동안 추가 변론을 진행을 하고 오늘로 이제 변론을 종결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선고 기일을 이제 지정을 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텐데 국회 측에서는 일단 헌법재판관의 선출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서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관행, 그러니까 국회에 내려오고 있는 관행 같은 건 없다. 그러니까 규정에 공백이 있는 영역에 있어서도 국회 권한 행사가 보장돼야 된다. 관행을 내세워서 국회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재판관 임명 결정을 내려도 거부할 수 있다는 식의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헌재의 결정은 방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최 권한대행 쪽에서는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청구를 하는 권한쟁의 심판인데 이거는 국회의장 혼자서 결정하면 안 되고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를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과연 이 부분을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게 앞으로 이제 마은혁 헌재 재판관에 대한 어떤 권한쟁의 심판에서 최종 결정의 키가 될 걸로 보입니다. 50분 만에 끝났다는 것은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이 애초에 지난번 한번 변론 기일을 진행을 하고 변론 종결을 했던 것도 좀 빠른 선고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중간에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서 주장했던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주장 이거에 대한 국회 측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변론 기일을 제기했던 거기 때문에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됐었고요. 실제로 오늘 좀 금방 끝났습니다. 일단 선고 기일을 오늘 당장 잡지는 않았는데 선고 기일이 잡히게 되면 마은혁 재판관의 이제 임명 여부가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국회 측 입장은 단호하죠. 뭐냐면 마은혁 임명에 있어서는 국회에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제 국회 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또 하나 확인이 됐는데요. 지난 12월 11일에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보낸 그 공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공문 제목이 뭐냐면 헌재 재판관 선출에 관한 청문위원 선임 통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관을 선출을 하려면 중간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인사청문회에 국민의힘 쪽의 청무위원 누구를 임명해달라. 라는 내용의 공문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의원 등 5명의 국민의힘 측 청문위원들이 이제 나열이 돼 있고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3명의 재판관 후보를 검증할 청문위원을 선임하고자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국회의장한테 제출한 공문에도 마은혁 후보자가 나머지 2 후보자와 함께 검증 대상 후보자로 적시가 돼 있었던 겁니다. 이런 내용은 민주당이 보낸 공문에도 똑같이 나와 있고요. 청문위원 숫자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야가 공히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 라고 이제 확인해서 각자 공문을 보낸 정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진행된 것 아니겠느냐. 이게 지금 이제 국회 쪽의 주장인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때의 합의에 따라서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뭐 그 당시에는 선임을 요청했었던 국민의힘 쪽의 청문위원들이 출석을 안 해버렸기 때문에 뭐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긴 했습니다만
절차에 있어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여야가 서로 공문을 보내서 국회의장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한 질문, 그 두 가지 핵심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여야 합의가 돼야 임명하겠다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네. 물었었고, 그다음에 여야 합의라는 건 어떤 걸 당신은 여야 합의라고 생각하느냐, 자의적으로 생각하느냐인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문서 같은 예. 보충 자료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였죠.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떤 명쾌한 답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서는.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합의 관련된 추가 자료를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고요. 예. 뭐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쪽이죠. 그쪽에서는 따로 제출을 하지는 않았고, 단 한 가지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애초에 헌법재판관 선출 과정은 여야 합의가 관행이다. 예. 라는 건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 쪽에서는 그런 관행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그래서 법에 어디에 근거했냐고 물어보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이. 관행은 뭐 법률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자, 헌재에서요. 또 다른 얘기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헌법 심판 관련해서요. 검찰 조서는 증거로 이용하겠다 이런 거죠. 뭐냐면 검찰 조서 당시랑 헌재 나와서 하는 말이 바뀌어도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뭐 그렇습니다. 헌재에 나와서 한 증언과 검찰 조서의 내용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는 사실 헌법재판관들이 따지면 되는 예. 문제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라는 게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된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 얘기를 처음 한 게 아니고 애초에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시작하면서도 이 부분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검찰로부터 이제 진술조서 등을 제출받아서 채택해서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판에서도 증거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도 또 이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나와가지고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라고 하면서 뭐 기존의 이제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조하긴 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입회하에 진술이 이루어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뭐 이런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 적법성이 담보가 된다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고,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에 헌재가 이미 한번 확립했던 기준이다라는 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주목하실 부분이 변호인 입회하의 진술이 이루어지고 본인이 서명했다. 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적법한 진술 조서의 기본적인 어떤 법적 성격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헌재에서 증언을 할 때 뭐 당장 나와서는 대부분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거부했는데,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진술했던 진술 조서를 변호인의 입회하에 작성한 것 맞느냐? 그리고 본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스스로 서명한 것 맞느냐? 이 두 가지를 물어봤거든요. 그게 딱 지금 오늘 헌재 공보관이 얘기한 그 내용이죠.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서명했는지, 이 부분입니다. 그게 만약에 확인이 지난번에 이제 헌재 공판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증거로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보면 뭐 당연해 보이는데요. 뭐냐면 변호인 입회하고 본인이 사인까지 했는데 다음에 헌재 나와서는 조금 불편해서 말을 바꾸면 그걸 증거를 다 인정 안 하면 검찰 그 형사재판은 무용론이 제기될 것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난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검사가 작성하는 이제 피신조서, 그러니까 조서라고 이제 우리가 짧게 얘기하는데, 이 피신조서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인 쪽의 어떤 인권을 조금 더 보장을 하고 방어권을 조금 더 보장한다는 피고인이 사인을 했다는 건 내용을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근데 이제 공판에 가서도 그거를 부정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형사재판의 경우고,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을 준용하지만 형사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2017년에 있었던 박근혜 탄핵 심판의 사례를 그대로 준용한다라고 이제 헌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은 단호하군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